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실은 여우가 자기 마음을 열어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참 어렵지 않다.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여우는 그동안 그러면은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뭐 가족이나 다른 친구에게 이미 이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좀 이런 시선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좀 이런 모진 행동까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두 캐릭터가 있었잖아. 하나는 자기 편을 들어주는 개와 하나는 자기 욕을 하는 까치인데 근데 얘는 거기만 꽂힌 거잖아 지금. 내 욕하는. 근데 나는 아까 말했던 내 입장에서는 얘는 버리고 나는 강아지 곁으로 갔을 것 같은 거야. 오히려 그래도 얘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네, 나를 좀 챙겨주네. 그러니까 나는 까치와 친해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고 저 강아지가 좀 더 친해져야 되겠다. 얘가 나를 좀 이해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들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나는 또는 나는 쟤들이랑 못 어울리고 계속 혼자인데 사실 어울릴 것 같으면 자기가 어떻게 노력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그 둘을 떼놓아서 걔도 외롭게 만들고 까치도 외롭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지 사실은.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까치가 걔한테 자기 뒷담화를 하는 거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걔가 자기 편을 들어주지만 자꾸 까치가 이간질을 시키면 걔도 나한테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알 두려움이 수가 있을 없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삐딱하게 보는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까 늑대 마찬가지 계속 그쪽으로 먹이를 주다 보면 그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확 쏠려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우 같은 경우는 무슨 영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쪽으로 이미 다 쏠려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지. 뭐 그렇게 돼가지고 까치를 버리고 왔어? 근데 아까 부정적인 까치가 강아지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바뀌었던 것처럼 여우도 다시 와서 강아지와 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바뀌어갈 수도 뭐 그 강아지 덕분에 또 그 낭창한 눈치 없는 강아지 덕분에 조금 바뀌어갈 수도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뭐 열어볼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없다고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걔가 막 까치를 찾으려고 안절부절하고 어디 갔을까 뭐 걱정을 하고 하는 모습에서 그리고 여우가 이제 까치를 두고 오면서 다시 포효를 했잖아요. 그게 그 마음이 후련함이 아니라 하고도 마음이 안 좋은 불편한 마음이었으면 그렇게 돌아왔을 때 걔가 이제 막 까치를 찾으려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고 내키지는 않지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강아지한테 나 사실은 뭐 이랬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 세 사람의 관계는 풀릴 확률도 있는 거, 그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알 수는 없지만 과연 해피엔딩이 될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두고 봤을 때는 해피엔딩이 좀 어렵지 않나?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다시 더 심한 복수국. 그렇지만 그렇죠. 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는 이제 까치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돌아오죠. 돌아와서는 여우를 보고 너 이게 무슨 짓이냐? 가만두지 않겠어 부셔버리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걔한테 막 까치가 힘을 내서 이제 날개 한쪽마저 이렇게 회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까마 까치들 다 모아가지고 견우직녀까지 불러가지고 오작교를 만들어가지고 완전 혼내주는 거죠. 고속도로 휘어가지고 완전.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까치가 무리 생활을 하지 않는데 그 계기로 인해 무리 생활을 하면서 단체로 와가지고는 다 쪼아가지고. 그렇죠. 그럼 이제 여우는 흑화돼요. 이제 붉은 여우가 아니고 흑여우가 돼가지고. 흑화돼가지고 나 몰라 뭐 이런 살인 뭐 이런 거 하고 다니는 거죠 이제. 재밌네 근데.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진짜 뭔가 약간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었는데 또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싸움들도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우리 주위에 다 있는 캐릭터 같기도 하고 또 심지어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는 캐릭터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 맞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또 진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동화를 보고 아이들이 어디까지 생각을 할까가 좀 궁금하시네요. 아이들도 이제 질투라는 걸 해봤을 테고 뭔가 제가 나랑 놀면 좋겠는데 라든지 참 궁금해지네요. 우리는 이제 그때 생각을 못하니까. 아이들을 간혹 버리는 그런
어쩌다가 그런 이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뭐 애한테 막 뭐 맛있는 거 좀 사주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놀이동산에 이렇게 손을 쓱 놓고 여기서 기다려 하고 뭐 가는 그런 이제 뭐 드라마나 뭐 실제 사례들도 있다고 봤을 때 그래도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곳에 놔두는 이유는 그래도 이 수많은 이들 중에 누구 하나는 얘를 데리고 가겠지. 또 발견하겠지. 근데 그 너무 그 진짜 너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여우가 이 까치를 너무 허허벌판에 놔뒀다는 점이 저는 그러니까 얘랑 결별하려면 딴 데 어디 다른 무리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에 놨으면 몰라도 아니 근데 이게 그 이제 사람을 버리는 분들은 이제 뭐 놀이동산이나 이렇게 사람 많은데 버리고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동물을 버리고 오는 사람들은 아주 멀리 가거나 허벌판에 버리고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심지어는 섬에다가 버리고 온다거나. 왜냐하면 찾아올까봐. 찾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왜 또 이렇게 가는데? 하더라고요. 너무 슬프다 그거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우는 까치가 오지 않기를 바랬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럼. 정말 당연하지, 어쩌면은 그렇게 강하게 달리인 게 얘한테 막 이렇게 하늘 나는 느낌을 준다기보다는 최대 빨리 멀리 가서 얘를 저 멀리 못 오게 버리고 하고 오려는 아니 것이었나. 마지막 말에 다 나와 있잖아. 너도 외로워 보라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담고 있는 거니까. 근데 동물들은 진짜 그렇게 버리고 온다는 걸 보니 너무 가슴이 아프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우보다 인간의 그 특히 자기가 키우던 동물마저 그쵸. 버리고 오는 게 더 잔혹하네요, 여우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동물을 생각했을 때는 뭔가 사람이 살아 있는 곳에 버리면 진짜 누구라도 주워가거나 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뭐 그런 희망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얘가 집을 찾아올 수 있으니까. 찾아올까봐라는 말이 너무 참, 아이고. 네, 사실 그렇게 인간이 제일 무서워요. 인간이. 여우 탓을 할 게 못 되네요. 여우가 이제 세종시에서 한번 그 이렇게 어떤 농가에서 포도 농장인가 거기서 이제 자꾸 어떤 동물이 왔다 간다고 이제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막 CCTV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그게 여우였는 거예요. 그래서 출동을 해서 봤더니 얘가 이제 우리가 옛날에 방사했던 그 토종 여우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여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애완으로 키웠나 봐요. 누가 반려동물로 키웠다가 얘를 버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이제 또 있으면 문제가 이렇게 교란종이 생길까 봐 처음에는 그럼 마취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얘를 이제 안락사시켜야 된다 그런 의견이 나왔었대요. 근데 바로 곁에 있는 이제 청주 동물원에서 그럼 우리가 키우겠다 그렇게 죽이는 건 좀 그렇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 일단 알겠다 하고는 얘를 일단 포획을 하자. 그 자꾸 포도밭에 나타나서 이제 농장주도 힘들어 하시니까 일단 얘를 잡자 했는데 정말 잡기가 힘들었대요. 막 도망다니는 기술이 장난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청주 동물원에서 일단 알겠다고는 했지만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찾으라 말이냐 이 쪼매난 녀석을. 그래서 당시 이 녀석을 부를 때 이름이 이건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다 라고 했는데 김서방이라. 찾은 거예요. 그래 찾아가지고 얘 이름이 김서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청주동물원 김서방 이렇게 검색하면 여우가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 녀석이 약간 되게 경계를 해요. 나 여기 어디지 하면서 자기가 붙잡혔다는 것도 불쾌하고 그리고 또 인간에 대한 이제 불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막 불안한 기색을 보이는데 나중에 정말 잘해줬어요. 청주동물원에서 막 이렇게 캣타워처럼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곳도 만들어주고 해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또 김서방 보러 가고 막 이래서 지금은 진짜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살짝 웃으면서 있다 하더라고요. 한 번씩 그래도 아직까지 그 자유의 맛을 잊지 못한 지 한 번씩 탈출은 한대요. 막 그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청주동물원에 굉장히 인기 있는 동물로 지금 자리 잡았다 해서 여우의 참 다양한 캐릭터를 볼 수 있는 의외로 또 여우를 이렇게 좀 이해하고 옹호하려 하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리고 걔는 의문의 일패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좀 짠함이 있네요. 여우는 좀 그 마지막 부분 그런 것에서 좀 이 시간을 빌어 여우에게 네 모든 아픔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여기 다 있는 이해한다. 모든 개들과 까치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면서 영상 메시지인가요? 아픔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자 이런 내용을 또 여우에게 전달하고 싶네요.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여우에게.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우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본인을 드러내야 된다. 감추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두렵긴 하겠지만 드러냈을 때 달라지는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거다. 얘기를 하고. 그래야 친구를 사귈 수 있고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그 까치 봐봐라. 너도 좀 편해질 것이다. 자기 이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친구가 걔라는 친구가 자기 때문에 걱정할 것을 걱정하는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라도 그동안 힘들었었던 거 좀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이 세상을 살아나가 보자꾸나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이거 아니야? 밥 먹는다. 개구리 그렇네요. 반찬. 아, 그렇네요. 네, 여우가 보니까 걔도 한쪽 눈을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또 약간 눈치도 없는 상태고 까치는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쪽 날개를 잃은 상태인데 여우는 신체가 굉장히 멀쩡하네요. 그렇죠. 정신이 아픈 거지. 내 마음이 아프죠. 아, 참. 사실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마음만 선량하면 얘 참 괜찮을 텐데 지금. 우리네 삶이 다 그런 거예요. 다 각자 아픔과 각자 아이. 또 그런 거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픈 거를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까치는 팔이 아프고 걔는 눈이 안 보였잖아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은 날개.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냥. 너 날개가 아프구나. 눈이 아프구나.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내가 눈이 어떻게 아프고, 내 왜 날개가 어떻게 아프고 얘기를 해야지 치료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도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내 아픔을 보여줘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굉장히 대기 시간이 긴데 막 의사 선생님 만나는 시간 막 1분밖에 없고 막 이래서 뭐 이렇게 좀 그렇다라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또 반대로 정해진 시간에 핵심만 서로 얘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되게 환자분들이 정확하게 어디 아픈지 얘기하기보다는 되게 딴 얘기를 많이 한대요, 의외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막 젊은 분들이 오면은 여긴 되게 인테리어가 좋네요.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한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별별 딴소리 열전들이 있는데 또 특히 이제 할머님들이 오시면은 그래 무릎이 어디가 안 좋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저 아래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부터 막 하면서 엄마 병원에 가라 해갖고 내가 왔다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막 내가 병원에 왜 왔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래 어떻게 집 안 좋으세요? 내가 젊을 때 하면서 그 할머니의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를 듣기 위해서 정말 오래 걸린대요. 근데 그게 할머니들이 심한 것 같지만 의외로 젊은 사람들도 핵심적인 이야기를 딱 얘기를 하기보다는 뭐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막 제가 오면서 차가 막혀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자기도 모르게 핵심보다는 다른 격가지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해서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뒤에 이제 마감 시간이 있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그 시간밖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 되게 다급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가 싶은데 심지어 몸이 아픈 것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마음이 아픈 부분에 대해서 또는 심리, 정신이 아픈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거나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겠구나. 특히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마음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도 더 힘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건 자기가 마음이 아프다는 거를 모르고 그냥 계속 이제 외부에서 자기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바깥쪽에서 원인을 찾고 있으니까 자기가 아픈지를 모르고 있는 확률이 더 많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속 불길 때문에 내가 지금 뜨겁고 막 계속 화가 솟구치는데 그게 그건지 쟤 때문에 내가 모르고. 지금 제가 나를 화나게 한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건데 계속 이제 그쪽을 당해서 그럴 확률이 사실 많아요. 그게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아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뭔가 내가 좀 화가 많이 난다거나 했을 때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나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살면서 한 번씩 해보는 게 내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일이 터지면 저 같은 경우는 막 끝나고 나서도 막 화를 내고 있고 진짜 큰일 날 뻔했다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이미 잘 끝났는데도 왜 화를 내고 있는지 그냥 뒤돌아 생각해보면 나는 왜 화를 내고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또 약간 습관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냥 짜증부터 화부터 내보는 아니 근데 이게 만약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서 그걸로 인해서 내 스트레스가 풀리면 난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점점 더 짜증이 나고 점점 더 화가 나.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그러니까 찾는 게 좋다는 거죠. 여우가 자꾸 부정적인 거 심어주니까 얘가 계속 안 좋은 쪽으로 휩쓸렸듯이 내가 화를 내면서 그래 내가 뭐 욕 시원하게 한번 하고 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가 그게 아니고 자꾸 그쪽으로 진짜 그 말 딱 맞는 것 같아. 그쪽 늑대에게 자꾸 먹이를 주니까 걔는 점점 더 자기의 덩치만 키워가는 그런 느낌이 진짜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번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나 뭐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자, 오늘은 뭔가 심리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네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그러니까 창작 동화잖아요. 전래 동화가 아니고. 그래서 그 전래 동화와 창작 동화는 확실히 진짜 조금 다른 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창작 동화를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우리 고지고대로 방송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우리 방송 좀 우주로 가고 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네 이거는. 갈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창작 동화는 이렇게 연속으로 하지 말자. 우리 조금 이렇게 전래 동화 갔다가 창작 동화 갔다가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저희 몇 안 되는 청취자분들이 우리한테 초심을 잃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칫해서 유익해지면 큰일 나니까. 큰일 나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그러면은 그 나무도령은 진짜 최고의 작품이었네. 그렇죠. 그 당시에 내가 얼마나 화가 없습니다. 났는데. 나무도령은 정말 그거 다시 그런 작품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동화입니다. 또 이렇게 나무도령 또 그 후 예고 한번 또 해드렸고.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한마디씩 하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자신을 또 한번 그 세 마리의 동물들의 어떤 성격들을 통해서 제 자신을 좀 들어보게 된 것 같고, 그리고 평소에 화가 많은 저로서는 오늘부터 이제 계기로 도대체 이 화는 누구를 위한 화인가 생각해 보면서 조금 더 긍정적이면서 좀 오히려 강아지처럼 좀 눈치 없이 즐겁고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면서 간혹가다 눈치 없이 행동하면 또 까치처럼 이렇게 우울한 사람도 한 번씩 살릴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좀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는 여우도 좀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한번 되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밌었습니다. 네. 줄여서 말하면 개 같은 사람. 개같이 되고 싶다. 개 같다. 뭐 이런 거.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박잘래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오픈 때와 마찬가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Ladies and gentlemen, Gentlemen, ladies and see you. 네. 네네. 다음번에도 꼭 우리 방송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인터내셔널하네요. 인터내셔널. 저도 마무리 멘트 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그 딱 제목과 이런 그 표지를 봤을 때 느꼈다. 여우가 나쁜 애구나 했던 이 편견 가득한 저를 좀 반성을 했고, 내 주변에 많은 여우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내가 까치처럼 이렇게 뭔가 상처를 많이 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좀 반성을 많이 했고요. 겉모습이나 뭔가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해도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야님이 원래 그 첫인상으로 모든 거 판단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예, 제가 이렇게 편견과 아직고 선입견 덩어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또 되게 잘 맞아 또 살다 보면 또 이게 또 이렇게 선입견과 편견이 사실 괜히 생긴 건 또 아니거든요. 아하. 저는 약간 개 쪽인데 얘는 약간 제가 조금 이렇게
하지만 왜냐면 외모로만 판단하진 않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도 그 사람이 하는 말에서 좀 많이 힌트를 얻는 편이라 가지고 근데 이제 조금 너무 그러지 말아야겠다. 너무 과신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약간 그 유익과 무익의 경계에 있었던 방송이 아니었나 해서 그 청취자분들께 다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 토끼전과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었던 동화에 이어 네. 세 번째로 약간 조금 이제 그래서 조금 유익함이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음에는 또 보다 무익한 방송으로 찾아오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또 2주 뒤에 뵐게요. 안녕. 안녕.